자, 여러분들 4강 30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와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를 수평면 위에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여 각각 S만큼 작용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질량에 대해서 가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수직 같은 방향으로 딱 한 거지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수평면에 대해서 60도 위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이 F라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Y축과 X축을 각각 나눠줘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Y축은 힘을 가해도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을 했다는 것은 이 힘과 이 이동 방향이 어때? 서로 같은 방향이어야지만 성립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뭐야 지금? FY는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생각하면 안 돼. 결국 뭐만 생각하면 돼? X축만 생각하면 됩니다. FX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FX는 이 60도잖아. 그 F에 대해서 어떻게 코사인 60도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F 여기 가에서는요. 이 W는요. 이 F에다 S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 나는 어떻게 되냐? W 다시는요. 나가 W 다시를 할게. W 프라임은 FS인데 뭐 코사인 60도를 곱하게 된 거죠. 그쵸? 왜? X축만 해당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F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2분의 1이죠. 그럼 원래 이 fx, 이 w보다 얼마큼 되는 거야? 2분의 1의 힘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힘을 가해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지만, 그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의 기본적인 정의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1번에 나왔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지금 1번 문제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40kg인 물체를 놓고 수평면과 30도인 방향으로 200N의 힘을 가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F라는 것은요, X축과 Y축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Y축은 뭐 한다? 의미가 없다. 즉 X축만 의미가 있다. 즉 뭐야? 200의 코사인 30도만큼이 바로 한 일이 되는 거죠. 이 F의 코사인 30도만큼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FY는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거 계산해봤더니 F는 얼마야? 200N이니까 코사인 30도 곱하니까 100루트 3N이 되겠죠. 그렇죠? 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얼마의 힘으로? 2m/s로 일정한 속도래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짝이죠? 일정한 속도래요. 일정한 속도. 여러분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등속이라는 얘기죠. 힘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분명 힘이 있는데 왜 R자임이 0이야? 그럼 반대편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반대편으로. 그 마찰력이 어떻게 똑같은 이쪽 방향과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100루트 3으로 어떻게? 마찰력이 작용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체의 작용 마찰력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00루트 3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니은 2초 동안 사람이 한 일.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W는 FS잖아. F 얼마였어? 100루트 3. S는 얼마예요? 얼마큼 이동했어? 2초 동안이니까 2m/s니까 몇 미터? 4m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400 루트 3이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마찰력이 아니는 뭐야?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00 루트 3이에요. 그냥 400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00 루트 3이 된다는 얘기. 방향까지 따져야죠. 1도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따져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1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요. 다시 이제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6번. 그림은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평형점으로부터 40cm 당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힘을 안 가했을 때 원래 위치를 평형점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선생님 힘을 안 가했다면 이 용수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힘을 가해가지고 40cm만큼 끌어당겼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용수철을 여러분들 이렇게 당길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뭐한다? 힘이 증가한다. 그게 무슨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거 선생님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요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거 우리가? 용수철 상수를 나옵니다. 용수철마다 특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용수철 어떤 용수철은 막 조금만 당겨도 팍팍 늘어나고 어떤 용수철은 엄청 힘을 가해야지만 늘어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용수철 상수예요. 그래서 잘 늘어나는 것들은 조금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될 테고요. 잘 안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바로 뭘 나타낸다? 용수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 상수값입니다.
그럼 이 k 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k라고 하는데요. k로 봤더니 k는 x축분의 y잖아. x분의 y잖아. 그러면 x분의 y니까 x 대신 x 집어넣고 y 대신 f 집어넣으니까 뭐야? k는 x분의 f. 그러니까 f는 뭐가 되는 거야? kx가 되는 거죠. 그렇죠? f는 k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이 가한 힘은 F는 KX라는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용수철이 한 일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넓이가 뭘 의미했죠? 우리가 한 일을 의미했죠? FS 그래프에서 우리가 넓이는 한 일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한 일이니까 여기 넓이를 굴려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x축은 x, 높이는 f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지금 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f 대신에 뭘 대표해? kx 되면 되겠죠? 해봤더니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이 한 일을 구했죠. 근데 이 한 일이 다 뭘로 변했어? 바로 이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를 변한 거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변한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한 일이 8줄이래요. 사실 지금 8줄이라는 것은 뭐야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8줄이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되는 거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8줄이니까 이거 그대로 대보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k 값은 나와 있어 안 나왔어? 모르지. 그 k 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리고 x는 얼마큼 이동했대? 0.4 미터 이동한 거죠. 왜? 여러분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가 아니라 미터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곱하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럼 k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이 되는 거죠. 100 뉴턴 퍼 미터가 바로 용수철의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항상 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옆 밑에 보이죠 이거? 그래서 한 일은 8줄입니다. 그쵸? 이 줄이 뭐가 불른다?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하는 거잖아. 사람 일 가 있어. 그러면 뭐야? 얘는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 에너지가 뭘로 증가한 거야? 그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거죠. 선생님이 이거 푸른팀 나눠서 얘기했죠? 사람이 일을 가했다. 그럼 뭐야? 얘는 일을 받았다. 그치? 이 물체 일을 받았다. 일을 받은 게 지금 뭘로 변한 거? 에너지로 저장한 거죠? 무슨 에너지로? 바로 포텐셜 에너지 저장한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했죠?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에 그대로 대입하니까 바로 k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좀 정확히 좀 알아주세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진행하여 4m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시오. 자, 그럼 여기 마찰이 없을 때는 뭐야? 등속 운동 할 테고요. 그렇죠?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편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마찰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찰력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속도가 줄어든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여기 몇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찰력이 얼마야 되는 거 지금? 4m 이동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찰력 주어져 있네요. 2N이라고. 그렇죠? 마찰력은 2N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일이 있겠죠. 마찰력 한 일이 있겠죠. 한 일은 W는 Fx입니다. F는 얼마야? 마이너스 2. S는 얼마큼 이동했어? 4m. 총 얼마만큼 일어난 거야? 마이너스 8줄만큼 일어난 거죠. 마이너스 8줄 일어난 겁니다. 반대방이 이랬으니까 이게 다 뭘로 변한 거야? 지금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줄어들었잖아. 운동 에너지를 변하게 된 거죠. 그럼 2분의 mv 제곱에서 나중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처음 나중은 얼마야?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왜? 정지했으니까. 그렇죠? 처음 속도 얼마야? v는 얼마야? 4m/s로 나와 있잖아. 그럼 2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죠? 이렇게 했더니 낙분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m은 얼마가 나올까? 1kg이 나오겠죠. 물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1kg이다. 맞아요. 마찰의 물체 한 일은 8줄이다? 아니야. 어떻게? 반대방이 이랬잖아.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8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야. 얼마라고? 마이너스 8줄. 1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따줍니다.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는 동안 물체가 마찰을 받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FT잖아. 이건 뭐야? 바로 운동량의 변화. M 델타 V죠? 이거 어떻게 보면 M 얼마였어 우리? 1kg. 그렇죠? 나중에서 처음 속도 빼주니까 나중은 0. 처음은 0, 마이너스 4, 아니, 처음 4잖아. 그럼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다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되시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질량이 M, EM, 그리고 다시 M인 A, B, C를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속력을 던졌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질량이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질량이 어땠을 때, 질량이 클 때 더 빨리 떨어졌냐, 아니면 질량이 가벼울 때 더 빨리 떨어졌냐, 그거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A는 지금 밑으로 던졌고 B는 오른쪽, C는 위로 던졌을 때 속력이 각각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쵸?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해결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물리2 포물선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볼게요. 한번.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옆에 오른쪽 보시면 A를 처음 속력을 선생님이 V0로 할게요. 방향은 상관없고요. 그쵸? 그리고 나중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다 뭘로 변할까? 2분의 mv 제곱으로 변할 거예요. 그쵸? 얘도 2분의 mv 제곱으로 변할 거야. 나중에 속도를 v 제곱 v라고 할게요. 그 이 mv 제곱은요, 처음 속도에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위치 에너지로 합이 바로 되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쵸?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럼 나중은 2분의 mv 제곱, 처음은 2분의 mv 제로의 제곱에 플러스 mgh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봤더니 선생님 이거를 V에 대해서 이 속도 V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V에 대해 정리해봤더니 이 M 값은 다 어떻게 돼요? 소거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을 넘겼더니 곱하기 2 해주니까 MV 제곱, V 제곱이 되겠죠. V 제곱은 V 제로의 제곱 플러스 2GH가 되겠죠. 그 V라는 값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봤더니 여러분들 질량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질량이 상관없이 무겁든 작든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V0 보세요. 방해에 상관없이 다 어때요? 운동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이 V0가 방향에 상관없이, 그치? 그리고 질량에 상관없이 어떻게 다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A가 가장 크다는 게 아니라 뭐야? 전부 다 똑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세물체의 속력은 모두 같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니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잖아요. 그쵸?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V 값은 똑같잖아. 그쵸? M 값만 관계가 있겠죠. 근데 봤더니 B가 가장 어떻게 M이 크죠? B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어떤 거야? 가장 크겠죠. 몇 배? 2배. 맞는 말 되겠죠?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A의 한 일. 그쵸? 중력이 A의 한 일은 중력이 C의 한 일과 같다. 맞죠? 둘 다 뭐야? 중력 지금 F, mg가 작용하고 있잖아. 둘 다 mg가 작용하고 있잖아. 똑같이 방향에 상관없이. 그쵸? mg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글씨가 왜 그래? mg가 작용하고 얼만큼? h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높이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힘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한 일은 뭐야? 서로 같겠죠. 다음 뭐야?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고 모양이 서로 다른 빗면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공 A, B, C를 가만히 놓았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 C의 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A와 B, C 다 정지해 있죠? 운동에는 다 제로예요. 그리고 A와 B, C 다 뭐죠? 질량이 같아. 그리고 높이도 같아. 그럼 뭐가 같다는 거죠? 지금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B, C의 뭐가 같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 뭘로 변하는 거야? 다 운동 에너지 변하잖아요. 그러면 A, B, C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전부 다 A, B, C 운동 에너지 같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죠.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이야. 근데 m도 똑같아.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v도 다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A, B 속력은 뭐예요? 다 A, B, C 모두 같다. 그래서 도달하는 속력 모두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이 문제는 앞에 풀었던 6번 문제랑 똑같네요. 30페이지 6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용수 한쪽 끝에 물체를 매달고 평형점으로부터 천천히 x만큼 잡아당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당기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거리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힘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F는 KX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바로 한 일을 의미하는 거잖아. 한 일을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높이는 F는 KX잖아. 그대로 대입하니까 2분의 KX 제곱이 되겠죠. 이게 다 뭘로 변하는 거야? 지금 위치 에너지로, 즉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 풀어볼게. 물체의 작용 힘의 크기는 F는 KX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니은 사람이 용수를 한 일은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한 일이니까 F는
FS잖아. 그러니까 F는 KX니까 X 곱하니까 이거 맞네? 하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F는요. 평균임이에요. 평균임. 요 F가 아니라 뭐냐면 요 중간값 평균임이야. 그럼 2분의 1 F가 되겠죠? 2분의 F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이거 FKX에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뭐냐면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자, 디귿.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용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 맞죠? 왜? 한 일이 다 뭘로 변하는 거야? 지금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